29단은 연습 문제 풀이하고 30단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29-5번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5장, 만원짜리 5장이네. 1000원짜리 7장, 100원짜리 3개.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영원은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금액이랑 이제 방법의 수 구하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뭐 작은 단위의 돈이 개수가 많아져서 위의 단위 돈이랑 겹쳐지는 게 있었을 때는 금액의 수하고 이제 방법의 수하고 좀 구별할 실익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만원짜리는 5개 있으니까 내는 방법이 0,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도 0, 1, 2, 3, 4, 5, 6, 7 해가지고 7가지, 100원짜리도 0, 1, 2, 3, 4 해가지고 4가지네요. 그럼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서 6, 8, 4를 곱한 다음에 안 내는 거 000인 상황 요거를 제외해 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3개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2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낼 수 있는 요거 필기를 해놔야 돼요.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를 구별을 해줘야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1000원짜리가 내는 방법이 0, 1, 2, 3 해가지고 3가지죠. 500원짜리는 0, 1, 2, 3, 4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4가지죠. 그럼 곱셈을 한 다음에 안 내는 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금액의 경우에는 500원짜리 2개가 있으면 1000원짜리 하나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뭐 노가다로 센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제일 적은 금액이 500원부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금액이 얼마가 돼요? 3,500원까지죠. 500원씩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개수를 세보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500 곱하기 1이면 이게 500 곱하기 7이니까 총 7가지가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500원짜리가 몇 개인 상황이 돼요? 500원짜리가 7개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이 1부터 7개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총 7가지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금액의 경우의 수였습니다. 기억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29-9번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번엔 최단거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방향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번 지나온 길은 다시 지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노란색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 블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왼쪽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도 두 번째 구간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니은, 디귿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또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각 블록마다 세로 블록마다 4가지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A에 1, 2, 3, 4 있고 또 A 뭐 반대 공역에도 1, 2, 3, 4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규칙이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A 이상이어야 한대요. 1 집어넣으면 1, 2, 3, 4 가능한 거고 2 집어넣으면 2, 3, 4 가능한 거고 3 집어넣으면 3, 4 가능하고 4 집어넣으면 4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함수의 개수가 되다 보니까 4, 3, 2, 1에 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번인데요. 자 4명이 이제 수학 교과서를 걷어놓고 다시 임의로 선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낸 거, 자기 거를 고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A, B, C, D 대문자이고 책은 소문자로 썼습니다.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책은 B, C, D가 가능합니다. A가 B를 골랐을 때 남아있는 책은 자, 뭐 A, D, C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해야겠죠. 자, A, D, C를 가지고 A가 B를 골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 얘기죠. A, D, C.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B가 A, C가 D, 그 다음에 D가 C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C에 D가 C는 D, D는 A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A가 결국 B를 골랐을 때 총 3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C나 D에서도 3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전체 9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연수 문제 다른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순열과 조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순열. 자, 뭐 쉽게 생각해서 순서 있는 나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로 NPR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체 N개가 있습니다. N개 중 R개를 선택해서 이 R개를 나열하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는 뭐 상황에 따라 이름을 구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자, 순서 있는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 2, 3, 4를 나열하는데 1, 2, 3, 4 순인 거하고 4, 3, 2, 1인 거하고 순서를 무시하면 둘은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고려하면 다른 경우다. 순서를 무시한다는 거는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1, 2, 3, 4를 뽑았을 때나 2, 3, 4, 1을 뽑았을 때나 집합에서는 같은 거죠. 순서를 무시한 거다 이 얘기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영도를 만들 때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4P3이라고 하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 거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세 번째 거에는 2가지가 되겠죠. 4, 3, 2의 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 3, 2.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 4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엔 4로 시작을 합니다. 3개를 뽑아서 나열하다 보니까 숫자가 몇 개 곱해져요? 3개를 곱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게 되면 N부터 시작해서 쭉 곱셈이 돼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몇 개가 된다고요? 자, R개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0, N-1 이런 식으로 해서 N-R 풀 1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N부터 N-R 플러스 1이니까 이 N-R 플러스 1은 N-R보다는 얼마가 더 크죠? 1이 더 크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쭉 곱한 걸 N계승,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뭘로 나눈 상황이에요? N-R부터 1까지 있는 걸로 나눠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위에가 이제 개념 정의에 의한다면 요거는 변형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기 1, 2번 지금 한번 연습삼아 풀어보세요. 자, 다 푼 학생만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N개승 아까 얘기했죠.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N팩토리얼 N부터 1까지 쭉 곱셈이 됩니다. 보기 3, 4번도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PR의 변형식과 0팩토리얼, NP0의 정의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NP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부터 총 R개, 그래서 NR 풀 1까지 곱셈을 하다 보니까 N팩토리얼을 NR 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NPN은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니까 뭐 N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긴 하는데 변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위에 N팩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자, 뺀 거를 쓰죠. N 팩토리얼. 그래서 N팩을 0팩으로 나눈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0팩이라는 거는 여기 N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팩은 1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많이들 질문하는데 이거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요. NPR은 어떻게 된다고요? N팩을 요거 둘에 뺀 거 NR 팩으로 나눈 거다. 이거 기억을 하면서 NP0도 한번 보겠습니다. NP0은 위에는 N팩이고 밑에도 N팩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의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개 중에 0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니까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되나 난감한데 이거는 1이다 이 얘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요거랑 요거 옆에다가 써보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기 5번 잘 보겠습니다.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제일 처음에 문제 풀 때 이제 기술에 해당하는데 NP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으면 정의, 개념에 의한 식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NP라고 하면 N, NMI를 곱셈을 하는 걸로. 근데 NP 문자, 뒤에 문자가 나와 있으면 변형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 풀 때 좋습니다. OPR이라고 하면 위에는 5팩, 밑에는 5-R팩 이렇게 써놓고 계산을 하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기본 문제에서도 괄호 1, 2번은 숫자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뭐가 있어요? 문자가 있네요. 그래서 괄호 3번은 한번 같이 하는데 OPR 6팩 43200.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알아둬야 하는 게 0팩 1이죠. 1팩 1이죠. 2팩 2가 되겠죠. 3팩은 6이 됩니다. 4팩은 얼마가 되죠? 24가 되겠죠. 5팩은 얼마가 되죠? 120이 됩니다. 6팩은 720이 되겠죠. 요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6팩이랑 여기 이제 서로 배수 관계니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OPR이 얼마가 나왔어요? 60이 나왔다 얘기죠. 자, 그러면 좌변이 5팩인데 이거를 5-R팩으로 나눠서 60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5팩이 얼마 있어요? 120이죠. 그러면 5-R팩이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그럼 5-R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형식 연습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NPR이 되는 과정, NPR이 그 옆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pr 더하기 r 곱하기 n-1 pr-1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n-1 팩토리얼, 위에는 n-r 빼기 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자, 2를 빼주니까 n-r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궁극에 가서 NPR이 돼야 한단 말이죠. n팩을 n-r 팩토리얼로 만들어줘야 하니까 요 놈을 살려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거에다가 좀 변형을 해줘야 돼요. n-r을 한 번씩 곱해주면 밑에도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인수 여기 n-r 팩토리얼 있죠. 이걸로 묶어내니까 n-r 풀1이 풀1이 아니라 여기 r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r이 지워지죠. 그러면 n-r 팩토리랑 n이랑 만나니까 위에는 n팩이 되겠고 n-r 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차분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문제 30-3인데요. 10명의 학생인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10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 첫 번째가 10가지, 두 번째가 9가지, 세 번째가 8가지 10p3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10명 중에 n명을 뽑아서 10명 중에 n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90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건 뭐 운이 좋게 90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9란 말이에요. 연속한 두 수의 곱을 한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기본 30-4인데 중요합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다 서로 다른 인격들이죠. 괄호 1번에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랬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이웃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묶음으로 보죠. 한 묶음으로. 그럼 여학생 셋이 한 묶음이고 남학생 넷은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독자적인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는 이 안에 셋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묶음이 몇 개가 나열이 돼요? 5개가 나열이 돼야 한다 이 얘기죠. 자, 5묶음 나열이죠. 그런 상태에서 여학생 3명을 나열해야 합니다. 이것도 3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고요. 괄호 2번이 중요해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붙으면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부터 나열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부터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남자 4명을 먼저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4팩입니다. 그럼 그 사이사이는 5군데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어때요? 의미가 다르죠. 뭐 맨 앞에 남자가 정우성, 뭐 이병헌, 좀 올드한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우성 앞이랑 정우성 뒤는 구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섯 자리에 3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여학생들을 배치하는 거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름의 구별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P3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P3은 543의 곱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 기본 30-4까지 했는데요. 이후에 2페이지는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도 연습을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숙제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하고 조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